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문식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퇴직금 얘기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좀 직종에 대한 퇴직금 얘기를 할 거예요. 병원 직종, 그 중에 좀 상급 병원에 대한 얘기인데 좀 독특하기도 하고 좀 소개시켜 드릴 만한 사안이기도 해요. 특히 대학병원 얘기인데, 대학병원에서는 결국 이제 주인이 누군가 항상 좀 난해한 점이 있어요. 의사나 재직자 중에서는 그 학교의 소속인가 또는 병원의 소속인가 이런 관련한 문제가 좀 항상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되는 건 뭐냐, 임금 지급 형태가 좀 이상해요, 이런 데들이. 근데 이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저희 가까이 좀 지내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알아본 바로는 대학병원 거의 전체적인 지금 임금 지급 방식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대학에서 주는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주는 임금이 있고 뭐 따로따로 들어오는 케이스들, 또는 업무 지휘 명령 관계가 불확실한 케이스들, 일이 종종 보여서 이제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사례랑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대학병원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는 애당초 이제 대학에 임용된 뭐 교원이나 교직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교원의 신분도 갖고 있고, 병원에서는 뭐 병원 내에 있는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직급이나 이런 이제 보직도 갖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행정직 직원들 마찬가지로 이제 사례들을 좀 찾아봤더니,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이제 부속 병원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이런 경우에 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게 막 법적 분쟁까지 가서 끝난 경우를 많이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의사 선생님 관련된 판결이 하나가 있었고요. 국립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였고,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연금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당연히 병원에서도 진료를 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았더니 실제로 산정된 금액이 이제 대학에서 지급되는 금액만 퇴직금을 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 금액 말고도 병원에서 받은 금액이 있는데 왜 이 병원에서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느냐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패소를 했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학이다. 왜냐면은 발령권이 대학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병원에 발령을 받았을 뿐이지 병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고, 병원에서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임금성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은 금품에 대해서만 연금 형태의 퇴직금을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던 사례가 저희가 찾아봤을 땐 유일한 의사 선생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병원에서 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이제 임금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 돈은 뭐냐? 그럼 받은 거는 그냥 보너스인가요? 그냥 아니면 그냥 주고 싶어서 준 돈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게 동일한 판결했을 때 같은 내용이 나올지는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일을 하면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뭐 각종 수당 등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게 인과관계가 되게 명확한데 임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납득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단순히 좀 의사라는 직종에,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향후 고임금 직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수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결국에는 그럼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좀 기점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진정한 사용자가 하나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케이스는 뭐 대학 발령을 누가 했냐를 기점으로 봤다면, 결국은 얘도 발령을 했고 얘도 발령을 했고 업무 지휘 관계가 또 확실히 보이고 양측에서 서로를 고용했다는 내용까지 확실하다면 좀 달라질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좀 소개시켜 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의사 직종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 다른 이제 교직원 사건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대학이 사용자라고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부속 병원으로 발령을 받았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면서 병원의 퇴직금 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학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 계셨던 대학에서 소속되어 있었으면은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교직원이 승소를 했어요. 마지막에 퇴사한 곳이 병원이다 하더라도 애당초 소속이 대학 소속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자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있는 교직원에 준하는 퇴직금을 주라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다른 경우들을 좀 봤을 때 모든 아마 대학병원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의료원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곳이 있어요. 병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속 병원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고 이 병원장들이 있는데 그 위에 의료원장이 있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판결은 아니었고 아마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를 해서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사용자를 단순히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 담당자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자 지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의료원장도 이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라는 노동청의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임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형사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충분히 물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의료원장은 대학 총장이 발령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당연히 대학 총장이나 아니면 대학의 이사장이 이걸 전체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의료원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학병원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 병원장들에 대한 일정한 인사권을 지니고 있고 독립적으로 그런 운영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총장도 당연히 사용자성이 인정이 되겠지만은 이 의료원장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이런 결론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누가 무조건 사용자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뭔가 권한과 일정한 행사를 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그 사람에게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가 굳이 병원에만 아니라 사실 사용자성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례에서 좀 다 적용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왕왕 보입니다. 임금을 둘이 같이 나눠서 주는 케이스들도 있고 또는 대표이사가 혼자인데 법인을 두 개로 쪼개서 임금을 나눠주는 케이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황을 잘 보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 내 사용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양측 다 사용자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염려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 이렇게 해서 결국 포기해야 되거나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반만 받을 것이 당연히 정당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사 사례를 겪고 계시거나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글 남겨주시면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